내가 부자 될 가능성을 두고 어떤 선택이 확률이 높은지 확인할 수 있다면 더 확실한 쪽을 선택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은 안 해봤다면 나만 해봤나 보다. 안녕하세요, 책피자입니다. 모두들 부자 되는 공부 잘 하고 계신가요? 오늘은 내 선택에 따라 월 1,000만원 벌 확률이 얼마나 될지 계산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. 정확히는 확률이라기보다는 확률에 따른 기대값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물론 정확한 수치라는 건 있을 수 없으니 현명한 선택을 위한 참고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물론 아주 쉬운 수준의 대략적인 계산이니 수학이라고 도망 안 가셔도 됩니다. 예체능 쪽인 저도 이해하고 말할 수준으로만 계산해 볼 겁니다. 이 기대값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앞으로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더욱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. 먼저 기대값이라는 게 무엇이냐? 수학에서의 의미보다는 언스크립티드 책에서 나오는 개념으로 보겠습니다. 기대값은 선택에 따른 확률과 그 결과값을 가지고 그 선택에 대해 얼마를 기대할 수 있느냐입니다. 예를 들어보면 쉽습니다. 동전 앞면이 나오면 100원을 따고 뒷면이 나오면 200원을 잃는 게임이 있습니다. 그럼 50% 확률로 100원을 따고 50% 확률로 200원을 잃겠죠. 그럼 이 게임의 기대값은 0.5 곱하기 100원, 0.5 곱하기 마이너스 200원, 도합 마이너스 50원입니다. 평균적으로 1회당 50원 잃는 게임이 되겠습니다. 몇 번은 운이 좋으면 얼마를 딸 수도 있지만 계속 반복하면 반드시 잃게 되겠죠. 이것은 카지노가 굴러가는 원리와도 같습니다. 아무리 큰 금액이 걸려있든지 손님의 기대값이 조금이라도 마이너스라면 게임을 반복할수록 카지노는 반드시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. 물론 운이 좋은 개인이 어쩌다 돈을 따기는 하겠지만 반복할수록 반드시 그 기대값에 가까워지는 결과가 나오겠죠. 이제 이 기대값이라는 개념을 나에게 적용해볼까요?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이 복잡하게 작용하겠지만 세세한 건 다 빼고 대충 단순하게 따져보겠습니다. 목표는 월 1,000만원씩 1년에 1억 2천, 선택지는 직장인과 무자본 창업, 기간은 1년입니다. 1번 케이스, 직장인이 한 해 회사에 남아있을 확률을 90%라고 치고 수입 연 4천만원이라 치고 기대값은 3,600만원입니다. 2번 케이스, 확률, 통계상으로 월급 1,000만원 이상이 상위 3%라고 치고 수입 3%의 사람들 수입이 평균 연 10억 원이라고 치고 기대값은 3천만원입니다. 물론 따져보면 말도 안 되는 계산이지만 자세하게 살펴볼 것 없이 값만 볼 것이기 때문에 느낌 보기에는 충분합니다. 아마 직장인에 대한 기대값이 이보다 월등히 높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. 다음은 무자본 창업입니다. 확률, 10번 중 1번 된다고 쳤을 때 10%, 수입, 종류에 따라 최대치의 제한이 없을 수도 있지만 1억이라고 치고 기대값 1천만원. 끝이 아닙니다. 이제부터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. 이 결과값을 내가 원하는 만큼 끌어올려야겠죠. 결과값에 변화를 주려면 변수에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.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은 내 통제 안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. 내 통제 영역 밖의 요소는 내가 노력으로 변화를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. 직장인의 변수는 그게 수입, 회사에 남아있을 확률입니다. 수입은 연봉 협상과 이직 등으로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겠으나 매우 제한적입니다. 회사에 남아있는 것 또한 기대값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. 결국 기대값을 올리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. 반면 무자본 창업의 경우 직장인과 다른 변수 하나가 더 있습니다. 바로 횟수입니다. 직장인과 달리 무자본 창업은 여러 번 시도할 수 있고 동시에 여러 개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. 6개월에 하나씩 만든다고 치면 1년에 2개, 5년이면 10개입니다. 10개가 되면 기대값은 10배, 즉 1,000만원이 아닌 1억이 됩니다. 게다가 횟수를 거듭하며 실력이 늘어날수록 확률도 10% 이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. 또한 무제한 복제가 가능한 수익 구조라면 횟수당 들어오는 수입 또한 늘어납니다. 예를 들어 아까의 경우에서 확률이 20%, 수입이 2억으로 오른다면 무자본 창업 10개에 대한 기대값은 4억이 됩니다. 신사임당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하루 한 개 팔리는 물건을 하나씩 늘려간다면 처음에는 작고 귀여운 수입이 나중에는 월급 이상으로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책 언스크립티드에서 말하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. 하나는 자동화입니다. 내 시간과 교환해야 하는 수입이 아닌 자동으로 수입이 생기는 시스템이어야 합니다. 하나하나가 내 시간을 크게 할애해야 한다면 개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. 두 번째는 통제 가능 여부입니다.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라면 변수를 올릴 수 없고 기대값 역시 올릴 수 없게 됩니다. 세 번째는 확장성입니다. 인터넷을 통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더 넓은 영역의 사람들로부터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수익이라는 변수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. 분명 실패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발판 삼아 배움으로 승화시킨다면 확률과 수입이라는 변수를 통제함으로 기대값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게 됩니다. 이렇게 올라간 여러 가지 변수에 비례하여 기대값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. 이것이 일단 타석에 많이 서서 방망이를 많이 휘둘러 봐야 한다는 이유입니다. 확률상 실패를 할 수밖에 없으나 횟수가 쌓여야 그 중에 안타도 홈런도 나오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조건은
무자본 형태의 창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물론 아예 영원일 수는 없지만 투자금이 크게 들어갈수록 실패해서 나오는 결과값에서 마이너스가 커집니다. 창업이 위험하다는 통념에서 벗어나려면 큰 자본을 들여야 창업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벗어야 합니다. 자본이 들어가고 재기할 수 없을 만큼 타격을 입으면 횟수의 변수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기대값을 올릴 수 없게 됩니다. 정리해보겠습니다. 월 1,000만원 버는 가능성을 직장과 창업을 넣고 확률과 결과값을 따져서 기대값을 계산했을 때 직장인의 경우 변수들이 통제할 수 없고 제한적이기에 얻을 수 있는 기대값은 일정 수준에 그친다. 반면 무자본 창업은 특정 조건을 갖추면 얼마든지 기대값을 올릴 수 있다. 그런데 이렇게 보니 무자본 창업이 확실히 가능성은 열려있는데 그렇다고 엄청 쉽거나 빠르게 월 1,000만원을 이룰 것 같지는 않죠. 낮은 확률도 올려야 하고 성공 시에 들어오는 수익도 커야 하고 꾸준히 반복해야 하고 그렇습니다. 쉽지 않다는 것이 직장보다 무자본 창업을 택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.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외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책 좀 몇 권 읽었다고 창업을 시작했다고 해서 거저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. 무자본 창업이 현실적으로 기대값을 높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생각하는 만큼 간단한 일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. 남들이 수년간 쌓아온 내공을 내가 단 몇 달 만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.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방법을 너무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소개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사기꾼일 것입니다. 낮은 진입장벽에 쉽고 빠른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다 이미 부자 되었겠죠. 그럼에도 저는 왜 도전하고 있고 그동안 약 3달간의 저의 결과는 어떤지 그리고 무자본 창업에 성공하기 위한 공약은 어떤 게 있을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보는 걸로 하시죠.